예,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현직 CBS 기자죠. 여러분들 CBS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노컷뉴스 혹은 이제 아마 김현정의 뉴스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CBS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정환 선배, 박정환 기자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CBS 박정환 기자입니다. 예. 근데 네. 오늘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특별히 책 광고를 하려고 박정환의 현장을 광고하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자리라는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고기자의 정체 그리고 손정빈의 환영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시리즈를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책을 사야 될 이유를 이제 앞으로 네. 얘기를 해줄 텐데 네. 먼저 이제 자기를 좀 PR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예. 워낙 저하고 이제 박정환 기자, 그러니까 박정환 선배라고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박정환 선배는 워낙 친한 막역한 사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뭐 제가 뭐 워낙 사석에서 워낙 친해서 오늘 이런 게 좀 어색하네요. 이런. 오히려 이렇게 공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좀 어색하고 네. 저희가 안지 10년이 됐네요, 벌써. 와, 그렇네. 저도 이제 기자 경력이 어느덧 10년 차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9년 됐죠, 그러니까. 9년 1년 차이네요. 그러니까. 예, 1년 됐죠. 예. 1년 차이 나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떤 직업을 10년 동안 하는 게 네. 쉽지 않고 저도 기자를 이렇게까지 오래 할 수 있나? 저도 솔직히 좀 신기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이제 10년 동안의 기자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해가지고 책을 하나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박정환의 현장. 예, 다시 주사위를 던지면 네. 어떤 주사위죠? 이 제목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무슨 뭐 도박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다이사이 같은. 예, 주사위가 나오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던질 때마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1이 나올 때도 있고 6이 나올 때도 있고 예. 그래서 6이 나오면 좋고 1이 나오면 좀 실망스럽고 하지만 그 주사위 숫자와 관계없이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권리는 계속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던져서 좋은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취재도 비슷하다. 취재도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6이 나올 때까지 던져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가끔 뭐 단독도 나오고 특종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이 다시 주사위를 던지며다. 네. 자기 PR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저는 CBS 기자고요. 지금 사회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상 경력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죠. 예. 예, 그거 얘기하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예. 작년 5월에 이달의 기자상을 탔는데 그 한국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 369회 이달의 기자상 그때 이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예, 경찰이 수사를 조금 이제 미흡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었더니 상을 주시더라고요. 마치 자기는 뭐 바란지도 않은 예. 이거 이달의 기사상 받으려면 자기가 수상 왜 받아야 되는지 써야 돼요. 그렇죠. 사실 제가 썼습니다. 수상 사유로. 근데 수상 사유를. 굉장히 예. 사실 타기 어려운 상이 이달의 기자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달에 딱 그 파트에서는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금은 좀 적어요. 얼마죠? 네,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3명이서 같이 쓴 거 아닌가요? 세 명이서 나눠야 돼요. 한 7만 원씩. 그렇죠. 예. 만 원은 누가 가져갔나요? 쓴 사람이 가져갔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져갔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유를 쓴 사람. 그리고 작년 12월에 각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의혹을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예, 밝혀졌는데.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는 네, 이제 의혹이었다. 의혹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단독 보도를 해서 한국 방송기자 클럽에서 하는 올해 방송 기자상을 타기도 네. 했습니다. 한 해를 통틀어서 한 해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보도. 1위. 네. 또 있나요? 또 하나는 이 각상도 의원 보도로 건으로 또 하나 탄 게 이제 전국 언론 노조에서 주는 민주 언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은 어디가 제일 세요? 상금은 사실 한국 방송 기자 클럽이 제일 셌어요. 얼마인데요? 그게 거의 한 100만 원 준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 올해 통틀어서 주는 건데 한 해에 예. 하나 주는데 예. 100만 원. 네. 이거는 좀 짜지 않나? 이게 언론계가 얼마나 네. 열악한지. 네. 여러분들 기레기라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 판이 얼마나 좀 열악한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 네. 탓하는 건 아니죠, 여기를? 전혀.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영광. 예, 정말 영광이죠. 예, 예, 진짜. 명예. 예. 그러니까 누가 그 뭐 축구로 치면은 발롱도르 준다고 하는데 상금 적다고 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 영예로운 상이고
빨리 책 이야기로 네. 넘어가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미리. 이거 보니까 내용이 좀 알차요. 그러니까 이 타겟은 누군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이제 기자 지망생들 기자지망생. 를 생각하고 썼는데 네. 원래 저는 사실 그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기자들이 거의 배출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학교 가서 후배들한테 멘토링도 해주고 네.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아 이거 멘토링을 한 걸 책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항상 이제 갖고 있었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 이제 현직 기자들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리고 기자를 준비하려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담았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아 나도 되게 힘든데 예.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취재도 하는구나 네. 같이 좀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네. 좀 그런 생각에서 이제 현직 기자들 그리고 예. 기자 지망생들을 좀 생각하고 썼습니다. 예. 근데 이 보니까 저는 이제 안지 9년 됐는데도 몰랐는데 네. 이과 출신이에요. 아 저는 네 그렇죠. 언제 네. 그런 좋은 과거를 왜 숨기고 있었나?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열악한 언론계로 왔죠? 사실 이제 공대 딱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긴 해요. 기술적으로도 배우는 네. 것도 있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취업이나 그리고 네.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저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사회적으로 좀 또 영향력이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근데 잠깐만 제가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선한 네. 영향력 드립치던 놈들이 다 좀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예, 예. 어쨌든 좀 억울한 사람도 돕고 싶고 네. 그리고 좀 우리 사회에 좀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고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저는 군대를 가서 네.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뭔데요? 토토의 눈물이라는 책을 예, 읽었습니다. 책에 나옵니다. 예, 토토의 눈물 썰 책에 나와요. 언급됩니다. 네. 토토의 눈물을 읽고 네.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이제 그 책 내용이 일본의 여자 방송인이 네. 전 세계 이제 국가를 여행을 하면서 좀 분쟁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어린 애들을 도와주고 자원봉사를 하고 일본에 와서 그 내용을 방송을 하고 또 후원을 받고 네. 이런 게 이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아, 저런 좋은 일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사로 써서 더 좋은 일을 발생시키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자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자로 들어와서 이제 한 취재가 그 토토의 눈물을 읽고 한 취재가 그 남성 도우미 업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남성 도우미 네. 업소 잠입 취재하고 예. 이 토토의 눈물하고 무슨 아.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만큼 이제 현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상과 또 현실은 다르듯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 기자 생활을 한 데가 이제 주간지 일요신문이라는데 거기는 굉장한 심층 취재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심층 취재거리가 뭐 있을까 항상 이제 기자들은 발제 고민이 많잖아요. 아마 이걸 보시는 기자 지망생들은 모두 다 아마 네. 앞으로 발제의 지옥에 빠질 것이다. 매일매일 고민하게 돼요. 과연 뭐를 써야 될 것인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일간지에 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었는데 명문대 앞에 어떤 아주머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아주머니들이 말 그대로 대학생들, 남자 대학생들 조금 이제 얼굴 괜찮은 대학생들이 나오면은 섭외를 해서 도액 알바가 있다 해서 이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왜 근데 명문대 대학생을 노렸을까요? 보통 이제 기사가 기억나는 게 아무래도 좀 스마트하고 좀 대화가 통하고 이런 부분이 네. 좀 인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그 학교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학교가 어딘데요? 그 학교가 이제 K대라고 있습니다. 스카이 K. 예, 스카이 K대죠. 저는 네. 사실 이제 도우미로 실제로 일을 해보면 어떨까 네. 하루 정도는 이래서 이제 기사를 쓰면은 그런 좀 실태를 좀 적나라하게 좀 쓰고 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학교를 아무리 서성여도 네. 그때 한 2-3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아주머니들이 전혀 안 오시는 거예요. 저분이가 싶다가도 그냥 뭐 가버리시고 사실 얼굴이 그러면 안 됐던 건가? 아 그래도 제가 네. 봤을 때 네. 10년 전에 그 박정환 선배 얼굴은 괜찮았습니다. 준수했지만 영입은 안 됐다. 뭐 일단 아주머니도 못 만났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막 인터넷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광고 네. 같은 거 찾아보고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면접을 이제 직원을 구한다 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연락을 해서 면접 날짜를 잡고 이제 네. 도우미 취업을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면접 자체가 되게 특이했어요. 왜요? 일단은 전화를 하면은 어느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하철 딱 출구로 나와요. 그러면 딱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은 네. 저 앞에 검은색 스트레스 보이지 않냐고 거기 조수석에 보인다. 타라는
거예요. 딱 타요. 그럼 그때 운전석에는 실장이 앉아 있고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면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면접이 시작되는데 이거 뭐 카페에서 면접하면 안 돼요? 약간 조금 단속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아, 경찰 잠입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스타렉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 거기 도우미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타고 내렸다 그런 약간 사무실 개념의 차기 네,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면접을 진행했는데 처음에 탈락했죠. 아 탈락. 왜요? 저는 일단 컨셉을 약간 가난한 대학생 컨셉으로 이제 잡고 가서 아니 남성 도우미인데 굳이 가난한 비스티 보이즈 안 봤나요? 사실 못 봤습니다. 그거를 보고 갔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자금 대출이 되게 많이 남고 이랬는데 너무 절박하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안경을 썼어요. 네. 너는 안 팔려 얼굴이 아니라. 근데 거기 스타렉스에 이제 타고 내리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네. 화려하더라고 스타일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면접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면접을 한 번 더 봤는데 또 계속 이제 떨어지니까 네.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홍대 쪽에 네. 가서 가발을 새로 맞추고 그 단아까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딱 단아까네요. 네, 저 단아까 되게 즐겨보는데 그래서 그때 렌즈도 끼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해서 면접을 봤는데 그날 바로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합격하면 바로 그때 이제 면접 시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후 한 9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10시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강남에 보면은 그 밤에 하는 미용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업소나 뭐 도우미 이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머리랑 이제 헤어 메이크업 이걸 다 해요. 네. 미용실을.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네. 일단은 헤어랑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가발 썼는데 네. 그래갖고 저 사실 오늘은 돈이 없어서 못 받겠다. 네.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였어요 그때. 얼만데요? 받는데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헤어랑 메이크업 다 받는데 일단은 그건 넘겼어요. 넘기고 그럼 다음부터는 해. 네, 다음부터 내일부터 해. 근데 네. 너 저기 초이스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타렉스를 타고 강남 일대의 업소를 거의 30군데 정도 돌았어요. 네.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 영화 비스트 보이즈 나온 거랑 거의 네.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스타렉스가 업소에 가면은 네. 쭉 내려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초이스 받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닉네임? 닉네임보다는 숫자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숫자.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 비스티 보이즈 보면은 뭐 누구예요 이러지 않나요? 거의 닉네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때 닉네임을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쭉 이렇게 서가지고 그 실장이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하면 딱 인사하고 나가고 다음 주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초이스 되면 얼마 받는데요? 초이스 되면은 보통 이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때 기억에 시간당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실장을 또 떼주고 자기가 갖는 게 있어요. 초이스가 되면은 돈을 버는 구조고 안 되면 그냥 아예 기본급은 없는 구조. 그렇죠. 기본급이 아예 없는 구조죠. 아니 그러면 헤어 메이크업이 5에서 10만 원이면은 그 두 번은 돼야 뭔가 본전이 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두 번은 돼야. 2번 정도는 돼야지 본전을 뽑는 거죠. 그렇게 30군데를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아니 돌아다니는 곳이 30군데면은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잘 아시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 뭐 강남 일대 뭐 신사 노년 선릉 해갖고 뭐 그냥 아주 스타렉스가 그냥 곳곳을 다 누벼요 밤새도록. 근데 결국은 30군데 다녔지만 한 번도 초이스가 되지 않았다는. 아니 뭔가 후보로 올라간 적도 있나요? 쟤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게 새벽 한 6시쯤 동이 틀 무렵 거의 이제 30군데 다녔는데 거의 막바지에 그때는 웬만해서 이제 좋은 선수들은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 이제 단계에 있는 그때 되니까 어느 순간 간절해지더라고요 이게. 한 번은 제발 그래 나 기사 쓸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막판까지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초이스는 비록 안 됐지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사를 이제 쫙 썼죠. 사실 반응이 그건 좋았어요. 그래서 방송도 섭외도 오고. 이거 정말 이런 짓은 사실은 이런 주간지 아니면은 보통 못하는 그런. 그럼요. 아니 그 실장이란 사람이 뭔가 위로라도 해주지 않던가요? 실장이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동갑인데 딱 이제 저를 보더니 그때는 사실 제가 렌즈도 끼고 막 비비크림도 바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를 너무 오래 끼고 있다 보니까 눈이 새빨개진 거예요. 실장이 너무 안쓰럽게 보면서 내가 그 헤어랑 메이크업 하자고 했잖아. 왜 안 했어? 미안하다.
내일부터는 하겠다 네. 하고 이제 그날 이로 출근할 일이 없죠. 이제 하루 이제 르포가 그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네, 네. 그 기사를 쓴 다음에 제 용감한 기자들 한 2년 반 정도 나갔잖아요. 예, 용감한 기자들. 용감한 기자들. 예. 그게 사실 용감한 기자들 출연하게 된 계기가 그 기사로 인해서 섭외가 들어오고 해서 2년 반을 쭉 나갔죠. 근데 2년 반을 나갔는데도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도우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도우미 얘기만 10분을 했어요 지금.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여기에 한 또 꽤 많은 분량이 정치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 네. 그 여의도라는 그 괴물들이 있는 섬. 아 정치부. 예 그렇죠. 네. 정치부 생활은 어땠어요? 제가 회사를 3번째 다니잖아요. 네. 그동안 이직해서. 근데 정치부를 정식으로 한 거는 이거 CBS 와서 이제 네. 국회 출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탄핵 정국 이후에 네. 새누리당이 이제 뭐 해체가 되고 그다음 네. 자유한국당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제가 출입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보수 정치의 가장 최암흑기. 너무 앞이 안 보이는. 인기도 없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국당이 이제 비호감 정당이라고 해서 네. 사람들이 거의 막 손가락질하고 네. 막 그럴 때 그때 출입을 했는데 그때 CBS로 그쵸. 이제 자유한국당을. 예 CBS로 네. 근데 이제 CBS가 뭐 일종의 진보 쪽이잖아요. 굳이 성향을 따지면. 그렇죠 성향을 따지면은 그쪽으로 네. 보죠. 예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굳이 따지면 이제 중도에서 약간 진보 언론이면은 한국당 출입하는 게 굉장히 껄끄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게 보수 쪽 언론사에서 민주당 출입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새 이제 국민의힘이 네.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상당히 이제 취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당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이 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목소리도 여러 목소리도 너무 많고 그리고 오히려 좀 취재가 좀 잘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오히려 야당이 좀 편하죠. 야당이 아무래도 네. 이제 편하죠.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취재가 상당히 좀 껄끄러웠고. 집권 여당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킬 게 있는 곳은 예. 아무래도 뭘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입 다물고 말지. 뭐 네. 이러지. 네. 그렇지. 근데 꼭 진보 언론이라고 해서 꼭 뭐 기자가 진보적인 색채가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인 색채가 되게 있는 다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도 성향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을 출입하면 네. 한국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저 같은 경우는 한국당을 출입을 했으니까 저는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때 한국당이 너무 못하고 하는 것마다 왜 저럴까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출입을 하면은 네. 그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의원들이 하는 말이나 그리고 사실 개개인적으로 네. 만나보면은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들이 좀 네. 있어요. 말도 잘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근데 물론 개차반인 사람들도 있지만 아, 개차반의 사람 있죠. 예. 근데 그 민주당이든 뭐 한국당이든 일정 비율 이상은 대부분 이 정치라는 게 일반인들을 시켜줘도 솔직히 못합니다 이거. 네, 진짜. 일단은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관종도 이런 관종이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멘탈도 강해야 되고. 예, 멘탈도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성실해야 돼요. 예, 부지런하고. 예, 거의 뭐 분단위로 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시켜줘도 안 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예, 그때는 당 대표가 누구였대요? 그때는 이제 황교안 대표. 그렇게 뭐 자유한국당이 잘 나갈 때가 아니네요. 최악. 그때 정말 최악이었죠, 최악. 네. 그래서 그때 출입 기자들끼리 사실 끈끈했어요. 왜요? 왜냐면 너무 당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예, 그래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놀려요 가끔. 뭐라고요? 아니 뭐 왜 당이 왜 그러냐. 아니, 그럼 좀 뭔 제대로 상관이야? 해라. 약간. 기자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기자 아무 상관 없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견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뭐 이런 속설 중에 회의장에서는 멱살 잡지만 네. 나와서는 형님한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제가 본 국회에서 낮에 벌어진 일들 네, 그리고 또 네.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편에 되게 잘 짜여진 연극 같다. 물론 그게 뭐 완전 허구는 아니지만 네. 일종 액션들이 많은 거죠. 액션. 액션들이 보여주기 위한. 많고 예 그리고 막 비판도 하고 그게 서로 최고의 관종들이라니까요. 예예예 액션도 네. 많고 이런데 정치는 진짜 밤에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네. 낮에는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밤에는 서로 모이고 논의하고 밤에 여러 부분들이 이제 조율이 되고 네. 낮에 또 치고받고 싸우고 앞에서 약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낮에 이렇게 전화를 돌리다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요. 근데 네. 밤에 딱 전화하면은 급작스럽게 전화하면은 그때는 좀 진솔한 속내를. 얘기, 속내를 들을 수 있고 아. 그래서 정치부는 굉장히 밤에 하는 취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네. 또 일부에서는 예전에는 당을 떠나서 이렇게 막역하게 있었지만 지금 당끼리 너무 갈등이 심해서 그런 건 없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항상 느꼈던 것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 이제 정치 선배들은 네. 그걸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막혀 있더라고요. 예, 서로 이렇게 좀 물밑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게 이런 없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도 예전처럼 그렇게 당을 떠나서 그냥 국회의원끼리 어울리고 이런 건 거의 없어지지 않나. 그렇죠. 양당 체제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네. 뭐 하여튼 지나가면은 왜 기사를 그렇게 썼니 막 뭐라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예. 국회의원들은 관중들에서 자기 기사 다 찾아봅니다. 그렇죠. 네, 다 찾아봐요. 그래서 거의 아마 뭐 예. 커뮤니티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한국당 출입하면서 좋았던 게 기사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지리멸렬 거의 뭐 파탄 붕괴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사거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제거리는 그때 참 풍부했다. 예. 뭐 여러 곳을 거쳤잖아요. 네. 사회부가 아마 가장 많이 오래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어디가 제일 좋았었나요? 저는 사실 이제 사회부가 그래도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유롭고 그리고 또 지금은 경찰청을 출입한 지 2년 넘었네요. 2년 네. 넘었는데 쓸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다양하고 일단은 예, 사건 영역도 쓸 수 예. 있고 물론 정치적으로 뭐 쓸 수는 없겠지만 정치에서 나오는 뭐 사건 기사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마약에 취해서 활보한 사람 네. 이런 것도 이제 경찰 기사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사건 기사로 쓸 수 있는 거고 예, 실제 사건 기사 이런 거 쓰고 특히 이제 배우 이런 거가 있으면은 사방에서 누구냐고 누구냐고 묻는데 네. 왜 도대체 A 씨라고 가려놓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게 혐의다 보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니셜들 많이 물어보죠. 근데 사실 기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니셜. 근데 취재를 하면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진짜 너무하네 하는 기사는 여기 CBS에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여긴 좀 약간 선비 매체라서. 저희는 많이 신중하게 쓰죠. 네, 좋습니다. 어쨌건 뭐 오늘 두 개를 얘기했어요. 아마 이 중에서 좀 분량을 아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도움이나 이런 게 너무 길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타겟이 기자 지망생하고 이제 기자들이잖아요. 현직 기자들. 네네네. 그들에게 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 저도 10년 정도 일을 했지만 거기서 크고 작은 단독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 탁월하거나 뭐 이런 기자는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자색에 입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도 써고 했지만 그 와중에는 정말 보람된 기사도 쓰고 있고 또 어느 날에는 너무 발제가 없어서 억지로 쥐어 짜내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하루하루가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를 그 쓰는 괴로움과 그 하루하루의 일상의 어떤 어려움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떤 보람 이런 게 있다는 점을 현직 기자들 일단 마감에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기자들이 그냥 같이 책 보고 좀 공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자 지망생들한테는 여기가 기자 이제 언론계가 마냥 이제 뭐 환상적이거나 매번 이제 큰 기사를 쓴다든지 굉장히 뭐 스펙타클한다든지 꼭 그런 데만은 아니다. 실제로 일해보면 어려운 점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좀 일을 하다 보면은 도중에 이제 보람된 일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점을 좀 개선이 돼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책을 쓰게 됐죠. 네. 지금 학교를 다니는 공대생에게 기자를 하라고 권할 건가요?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그 전공도 끝까지 배워라. 전공도? 네, 전공도 끝까지 왜요? 배워라. 왜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원래 이제 공대인데 신문방송학과로 전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이 신문방송학과가 꽤 많아요. 네, 많겠죠. 예,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배운 게 없다. 아,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좀 학문일 수도 네, 있고 네. 하니까. 근데 어떤 전공 자기만의 전공 분야가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공대 출신 기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전공 분야가 있고 기자 생활하면 훨씬 더 좀 풍부하고 뭐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때 네. 그래도 자기만의 기술이 있으면 더 뭐 좋지 않을까. 다시 이제 돌아갈 좀 고향이 있는 뭐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신문 방송학과는 끝까지 기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공대를 나왔다고 해서 언론사가 큰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예. 없어요. 뭐 신문방송학과라고 메리트 주는 것도 그닥 없는 것 같아 나는.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냥 예. 기사만 잘 쓰면 거기가 무슨 뭘 했든 농업을 배웠건 무슨 화공학과를 나왔건 뭐 큰 관심이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영문과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나가리 된 거죠. 뭐. 뭐 어쨌건 그렇게 큰 전공에 관심이 없다. 잡소리 많이 했는데요.
박정환의 현장 네, 현장. 현직 기자나 기자 지망생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혹시 정말 이 기레기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산다. 네. 그 읽어 보시면은 언론계 입문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자가 되지 마세요. 굳이 왜 이걸 가려고 해? 이 힘든 길을. 네, 세상에는 좋은 길이 많습니다. 이거 네.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가야 되지만. 그럼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네.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네. 뭐 그리고 이 책 말고도 이제 영화 기자의 이제 영화관을 나서며라는 손정빈의 환영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만화 그리시는 분인데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어 그런가 고기자의 정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을 보면서 뭐 기자 지망생들은 기자를 더 꿈꿔볼 수도 있고 한번 보시고 자기 인생의 진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끝.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